65세 아내의 결혼 첫날 밤 고백, 70세 남편의 반응.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막 결혼식을 마친 65세의 김수진과 70세의 박영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수진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아직 입고 있었고 영호는 턱시도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은 채였다. 영호 씨. 우리가 정말 결혼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영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수진 씨.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1년 전 노인복지관 댄스 교실에서 처음 만났다. 수진은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홀로 지내고 있었고, 영호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댄스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매주 만나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영호 씨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호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나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사실 첫 결혼이 아니에요. 물론 영호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과부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잠깐 결혼했던 적이 있어요. 단 6개월 만에 이혼했지만요. 영호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수진 씨,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의 현재와 미래예요.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수진이 계속했다. 그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혼하면서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호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호 씨,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영호 씨가 실망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영호가 말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영호를 바라보았다. 사실 저에게도 숨겨둔 비밀이 있어요. 제 아내가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치매를 앓았어요. 마지막 3년 동안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매일 낯선 사람 취급을 받으며 간병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 영호의 손을 꼭 잡았다. 영호 씨도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곁을 지켰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영호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하지만 수진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영호 씨, 우리 서로에게 숨김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요, 수진 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아껴가며 살아요. 영호가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영호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남자가 물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네, 제가 김수진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려 영호가 급히 부축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어머니가 재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축하드리려고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40년 만이네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진은 준호를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난 게 평생 가슴 아팠어. 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준호 씨 들어오세요. 저는 영호라고 합니다. 수진 씨의 남편이 되었어요. 준호는 영호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은 호텔 방거실에 앉았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요. 수진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 더 컸다고 후회하셨죠.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했던 것도 인정하셨어요. 준호가 설명했다.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영호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아냈죠. 어머니가 재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드리려고 왔어요.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나를 용서해준다니 믿을 수가 없어. 수진이 말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항상 사랑했어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어요.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영호가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준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그때 준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에는 준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자녀가 웃고 있었다. 큰애가 대학생이고 작은애가 고등학생이에요.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되셨어요. 수진은 사진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예쁜 아이들이구나. 꼭 만나보고 싶어. 물론이죠, 어머니. 아이들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거든요. 준호가 말했다. 영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정말 좋은 선물을 받으셨네요.
결혼 첫날 밤에 아들과 재회하고 손주들까지 생기다니요. 영호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모든 게 너무 행복해서 믿기지 않아요. 수진이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가족들이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다시 뵐게요. 그래 준호야. 정말 고마워.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수진이 준호를 다시 한번 꼭 안으며 말했다. 준호가 떠난 후 수진과 영호는 다시 둘만 남았다. 영호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이건 운명이에요. 우리가 만난 것도 준호 씨가 찾아온 것도 모두 하늘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경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영호 씨, 우리 앞으로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요. 영호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호텔을 다시 찾았다. 수진은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났다. 큰 손주는 할머니를 닮아 눈이 크고 예뻤고 작은 손주는 할아버지를 닮아 듬직했다. 할머니 정말 젊으세요. 엄마보다 더 예쁘신 것 같아요. 큰 손녀가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도 정말 멋지세요. 할머니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작은 손자가 덧붙였다. 영호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다. 앞으로 자주 놀러와요.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정말요? 저희 자주 올게요.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다. 준호의 아내도 수진에게 따뜻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준호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항상 그리워했어요. 며느리 정말 고마워요. 준호를 좋은 사람으로 키워줘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게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영호는 새로운 가족을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준호 가족도 영호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한 달 후 수진과 영호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늦은 나이의 신혼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은 젊은 연인들처럼 행복했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고 일몰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수진 씨, 우리 매년 여행을 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세계 곳곳을 다녀요. 영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영호 씨. 우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두고 하나씩 실행해요. 수진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키스하기, 베니스에서 곤돌라 타기, 북극에서 오로라 보기 등 수많은 꿈들을 적어 내려갔다. 영호 씨,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나씩 해봐요. 못하더라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잖아요. 영호가 격려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주 댄스 교실에 나가고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웠다. 준호 가족과도 자주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영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수진은 급히 119를 불렀고 영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심장마비였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당부가 있었다. 영호 씨 너무 놀랐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이 영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미안해요, 수진 씨. 앞으로 건강 관리 잘할게요. 수진 씨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영호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영호가 75세, 수진이 70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준호의 큰 딸이 결혼을 해서 증손주까지 보게 되었다. 영호 씨, 우리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되었어요. 수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요. 영호도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노인복지관 댄스 교실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춤을 배우고 있었다. 강사가 두 사람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수진 씨, 영호 씨, 오랜만이에요. 두 분이 결혼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강사가 말했다. 내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대답했다. 두 분이 춤 한 곡 춰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강사가 부탁했다. 수진과 영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두 사람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왈츠 선율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젊은 연인들 같았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사랑이 느껴져요. 저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춤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수진과 영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가 말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다시 춤을 추니 감회가 새로워요. 저도요, 영호 씨. 그때는 서로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지금은 영호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앨범을 보며 지난 5년간의 추억을 되새겼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준호 가족과 찍은 사진, 손주들과 놀아주는 사진 등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다. 영호 씨, 우리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네요. 수진이 말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아직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영호가 대답했다. 다음 해 여름 두 사람은 드디어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에펠탑 앞에서 키스하고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센 강변을 걸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초상화도 그려받았다. 수진 씨, 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영호가 감탄했다. 저도요. 하지만 영호 씨와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진이 영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영호 씨, 우리가 만약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글쎄요. 아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영호가 현명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것도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수진이 동의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영호는 수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수진이 젊었을 때 꿈꿨던 피아노였다. 영호 씨, 이게 뭐예요? 피아노라니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수진 씨가 언젠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해봐요. 제가 응원할게요. 우영호가 말했다. 수진은 감동해서 영호를 꼭 안았다. 영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다니요. 수진은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한 끝에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영호의 생일날 수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직접 연주하는 생일 축하 노래였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누르며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호 씨, 생일 축하합니다. 영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수진 씨,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은 처음이에요. 영호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수진이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두 사람은 8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어느 날 수진이 영호에게 말했다. 영호 씨,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정말 빠르네요. 하지만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영호가 대답했다. 영호 씨,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저와 결혼하실 거예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나도 수진 씨와 결혼할 거예요. 영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였다. 준호가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다. 이제 준호도 50대 중반이 되었고 손주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다. 큰 손녀는 의사가 되었고 작은 손자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손녀가 말했다. 괜찮아.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 수진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책이에요. 손자가 선물을 건넸다. 고맙구나. 역시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알아. 영호가 기뻐하며 책을 받았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다. 수진과 영호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엄마, 아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준호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영호 씨를 만난 것도 너를 다시 만난 것도 모두 축복이야. 수진이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준호가 깜짝 발표를 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을 기념해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정말이니? 어디로 가는데?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제주도요.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 갔던 곳이잖아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가요. 준호가 설명했다. 영호와 수진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다니 영호가 겨우 말했다. 한 달 후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수진과 영호가 신혼여행 때 머물렀던 호텔에 묵었고 같이 갔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다. 해변에서 손주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바다에서 수영도 했다.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열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이야기 들려주세요. 손녀가 부탁했다. 수진과 영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댄스 교실에서의 첫 만남부터 결혼 첫날 밤의 고백 준호와의 재회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복한 나날들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손자가 감탄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게 정말인 것 같아요. 손녀가 덧붙였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했다. 수진과 영호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호는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되었고요. 이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의 따뜻한 손길, 당신의 사랑스러운 눈빛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영호.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영호를 꼭 안으며 말했다. 영호 씨,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로부터 2년 후 영호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고통 없이 떠났다. 수진은 슬펐지만 영호와 함께한 12년의 시간에 감사했다. 영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댄스 교실 친구들, 준호 가족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난 모든 이들이 영호를 추모했다. 수진은 영호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영호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수진은 영호가 남긴 사랑의 기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았다. 준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주들, 증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아노도 계속 연주했고 영호와 함께 만든 버킷리스트도 하나씩 실행했다. 85세가 된 어느 날 수진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영호 씨가 보고 싶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기 때문이다. 65세에 시작한 우리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혼 첫날 밤 나의 고백을 따뜻하게 받아준 영호 씨. 당신의 반응이 나를 구원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준호와의 재회도 영호 씨 덕분이었다. 당신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영호 씨가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수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영호와 함께 보던 그 석양이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속에서 영호를 만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춤을 추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며칠 후 수진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어머니를 영호 곁에 모셨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영원한 사랑이 잠들다 박영호 1955 2037 김수진 1960 2039 65세에 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 준호는 매년 부모님의 기일에 가족들과 함께 묘소를 찾았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단다. 그분들이 보여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지. 손주들은 조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상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준호도 노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손주들에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 증조할머니는 65세에 결혼하셨단다. 결혼 첫날 밤에 과거의 비밀을 고백했지만 증조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받아주셨어. 그리고 두 분은 생애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하셨지.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아버지. 손주가 말했다. 그래, 사랑에는 때가 없단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행복할 수 있어.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수진과 영호의 사랑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나이든 사람들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어느 날 준호의 손녀가 결혼을 앞두고 준호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도 증조할머니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준호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증조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해봐. 서로에게 정직하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내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처럼 살게요. 결혼식 날 준호는 축사에서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객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65세와 70세에 시작한 사랑도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도 수진과 영호처럼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더 흘러 준호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모님 곁에 묻혔다.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계속해서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전했다. 어느 노인복지관에서는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었다. 65세 아내의 결혼 첫날 밤 고백 70세 남편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연극은 큰 호응을 얻었다. 연극을 본 한 노인이 말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또 다른 노인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는데 이제 다시 시도해 볼게요. 라고 말했다. 수진과 영호가 처음 만났던 댄스 교실은 수진과 영호의 댄스 교실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곳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춤을 배우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다. 댄스 교실 벽에는 수진과 영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이 춤추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수진과 영호가 증명했듯이 65세에도 70세에도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진과 영호의 결혼기념일이 되면 댄스 교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시니어 커플 댄스 대회였다. 노인 커플들이 참가해 춤을 추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 커플이 우승 소감을 말했다. 수진과 영호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75세에 재혼했지만 매일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수진과 영호의 사랑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화 시사회에서 감독이 말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웃고 울었다. 특히 결혼 첫날 밤 고백 장면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고 영호가 수진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 젊은 관객이 말했다. 부모님께 이 영화를 보여드려야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어머니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수진과 영호의 묘소는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다. 많은 커플들이 찾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특히 노년의 커플들이 많이 찾았다. 한 80세 할머니가 묘소 앞에서 기도했다. 수진 씨, 영호 씨, 저도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두 분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수진과 영호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살아있었다. 어느 대학의 노년학 수업에서 교수가 말했다. 수진과 영호의 사례는 노년기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서적 친밀감과 로맨스는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교수님, 그럼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사랑을 더 지지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노년의 사랑과 재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진과 영호가 그 변화의 시작이었죠. 교수가 대답했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는 해외에도 알려졌다.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국제 노년학 학회에서도 소개되었다. 일본의 한 노인 커플이 편지를 보내왔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70대에 재혼했는데 두 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뮤지컬이 만들어졌다. 늦은 봄의 왈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은 파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는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노인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사랑을 회상했다. 나도 아내를 잃고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수진과 영호가 남긴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사랑의 가능성이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였다. 준호의 증손자가 학교에서 가족사 발표를 했다. 저희 고조할머니는 65세에 결혼하셨어요. 고조할아버지는 70세였고요.
두 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셨대요.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다. 정말이야. 그 나이에도 결혼을 하다니. 네, 정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대요. 저희 고조할머니와 고조할아버지가 증명하셨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우리 모두 수진 할머니와 영호 할아버지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요. 이렇게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 준호의 후손들을 인터뷰했다. 수진 할머니와 영호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준호의 손자가 대답했다. 두 분은 저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할머니가 결혼 첫날 밤에 과거를 고백했을 때 할아버지가 보여준 반응이요. 그 포용과 이해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보냈다. 80세인 저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재혼을 권해드려야겠어요.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과 영호의 결혼기념일인 10월 15일은 시니어 사랑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날은 노년의 사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날이 되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시니어 합동 결혼식 노년 커플 사진전 실버 로맨스 영화제 등이 개최되었다. 한 합동 결혼식에서 70세 신부가 말했다. 수진과 영호 선배님들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저희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수진과 영호가 자주 가던 공원에는 그들을 기리는 벤치가 설치되었다. 벤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서 수진과 영호가 사랑을 키웠습니다. 65세와 70세의 나이에도 그들의 사랑은 봄꽃처럼 피어났습니다. 2025, 2037. 많은 연인들이 이 벤치에 앉아 사랑을 맹세했다. 특히 노년의 커플들이 자주 찾았다. 여보, 우리도 수진, 영호 부부처럼 끝까지 함께해요. 한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요. 남은 날이 얼마가 되든 매일을 소중하게 살아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어느 출판사에서는 수진이 남긴 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65세 나의 결혼 첫날 밤이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은 한 여인의 용기 있는 고백과 한 남자의 따뜻한 포용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시작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읽는 내내 울었습니다. 저도 60대인데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이든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는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한 복지관 관장이 말했다. 수진과 영호의 사례는 노년기에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니어 매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독신 노인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일부는 재혼까지 이어졌다.
수진과 영호처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 커플이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한 노인 전문의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노년기 사랑과 재혼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수진과 영호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은 노년기 사랑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종교계에서도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한 목사가 설교에서 말했다. 수진과 영호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와 포용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불교 스님도 법문에서 그들을 언급했다. 수진과 영호 보살의 이야기는 인연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미술계에서는 수진과 영호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다. 영원한 봄, 수진과 영호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는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한 화가가 그린 결혼 첫날 밤이라는 작품은 특히 주목을 받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노인의 눈빛에서 젊은 연인들의 설렘이 느껴졌다. 조각가는 춤추는 수진과 영호의 모습을 청동으로 만들었다. 작품은 그들이 처음 만난 댄스 교실에 연구 전시되었다. 음악계에서도 수진과 영호를 위한 곡들이 만들어졌다. 한 작곡가가 만든 65세의 왈츠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가수들은 앨범에 수진과 영호에게 바치는 노래를 수록했다. 늦은 봄에 핀 사랑, 영원한 약속 등의 노래가 인기를 끌었다. 체육계에서는 수진 영호 시니어 댄스 대회를 매년 개최했다. 전국의 노인들이 참가해 춤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도모했다. 대회 조직위원장이 말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춤 경연이 아닙니다. 수진과 영호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년에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패션계에서는 수진과 영호를 모델로 한 시니어 패션쇼를 열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주제로 열린 패션쇼는 큰 화제를 모았다. 한 디자이너가 말했다. 수진과 영호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고 멋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패션쇼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수진 영호 로맨스 투어를 개발했다. 그들이 데이트했던 장소들을 둘러보는 코스였다. 투어 가이드가 설명했다. 이곳은 수진과 영호가 처음 커피를 마신 카페입니다. 두 분은 여기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감동하며 사진을 찍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한 커플이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수록했다. 도덕교과서의 사랑과 결혼 단원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한 교사가 수업에서 말했다. 수진 할머니와 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한 학생이 말했다. 방송계에서는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제작했다. 65세 우리의 첫날 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드라마를 본 시청자가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다. 저는 75세 독거노인입니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계에서도 수진과 영호를 언급했다.
한 국회의원이 노인 복지 법안을 발의하며 말했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노인들도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안은 통과되었고 노인들의 재혼과 연애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경제계에서는 시니어 로맨스 산업이 성장했다. 노년층을 위한 데이트 앱 결혼정보회사 웨딩 서비스 등이 생겨났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말했다. 수진과 영호가 보여준 것처럼 노년에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그런 사랑을 돕고 싶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노년기 사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한 뇌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년기에도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수진과 영호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도 연구에 참여했다. 노년기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을 가집니다. 수진과 영호의 사랑이 그 좋은 예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온 세계 노인의 날 행사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온 사무총장이 연설에서 말했다. 한국의 수진과 영호 부부는 노년에도 사랑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언론에서는 매년 수진과 영호를 기리는 특집 기사를 냈다. 한 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시작했다. 오늘은 수진과 영호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록 두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잡지들도 특집을 마련했다. 수진과 영호가 가르쳐준 것들, 65세 결혼 첫날 밤의 기정 등의 기사가 실렸다. 온라인에서는 수진과 영호를 추모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올리고 서로를 격려했다. 저도 68세에 재혼했습니다. 수진과 영호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71세 독신입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수진과 영호님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꿈꿉니다. SNS에서는 샵식스 5세의 사랑 샵사인 수진과 영호, 샵사인 늦은 봄이 로맨스 등의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노년 커플들이 자신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인플루언서가 말했다. 수진과 영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수진과 영호의 영향이 나타났다. 노년 로맨스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늘어났고 관련 도서들이 출간되었다. 한 영화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수진과 영호 이전에는 노년 로맨스가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광고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노년 모델들이 등장하는 광고가 늘어났고 시니어, 커플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이 활발해졌다. 한 광고 기획자가 말했다. 수진과 영호가 보여준 것처럼 노년층도 활발한 소비 주체입니다. 그들의 로맨스와 행복을 지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수진 영호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났다. 사회학, 심리학, 노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사회학 교수가 논문에서 썼다. 수진과 영호는 한국 사회의 노년관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도 수진과 영호를 자주 언급했다. 한 신부가 미사에서 말했다.
수진과 영호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나이와 과거에 상관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한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웁니다. 이슬람 지도자도 설교에서 그들을 언급했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는 알라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두 사람에게 행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수진과 영호를 위한 천도제가 열렸다. 스님이 법문에서 말했다. 수진과 영호 보살님은 이 생에서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음 생에서도 만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윤회를 넘어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 단체들도 수진과 영호의 정신을 이어받아 활동했다. 시니어 사랑지원센터, 노년재혼 상담소 등이 만들어졌다. 한 단체 대표가 말했다. 수진과 영호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넓혀 더 많은 노인들이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노년 커플을 지원했다. 무료 결혼식, 신혼여행 후원, 건강검진 제공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한 기업 회장이 말했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우리 기업도 노년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진 영호상을 제정했다.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을 실천한 커플에게 주는 상이었다. 첫 수상자인 82세와 79세 부부가 수상 소감을 말했다. 수진과 영호 선배님들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진과 영호의 사랑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다. 한 역사학자가 책에 썼다. 21세기 초 한국에 살았던 수진과 영호는 노년 문화를 바꾼 선구자였다. 65세 아내의 결혼 첫날 밤 고백과 70세 남편의 따뜻한 반응은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교과서가 되었다. 미래의 사람들도 수진과 영호를 기억했다. 가상현실로 그들의 이야기를 체험하고 홀로그램으로 그들의 모습을 재현했다. 한 소녀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수진과 영호 이야기가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정말이지. 그분들 덕분에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단다. 와,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수진과 영호가 가르쳐준 대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이렇게 수진과 영호의 사랑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계속되었다. 65세 아내의 결혼 첫날 밤 고백과 70세 남편의 반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포용, 이해와 사랑은 모든 세대에게 귀감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과거가 있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했다. 수진과 영호의 묘비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님, 영호님, 당신들의 사랑 덕분에 저도 85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편지가 날렸다. 마치 수진과 영호가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있었다.